이번 시간은 수식의 기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 텐데요. 수식의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셀에 입력된 데이터와 상수, 연산자 등으로 계산을 수행해서 결과값을 산출하는 것을 수식이라고 하는데요. 이 수식을 작성하는 규칙이 있습니다. 이 규칙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식은 등호를 하거나 또는 더하기나 빼기 기호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이 부분이 시험에서 잘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나서 상수나 연산자나 함수나 함수의 인수 등으로 수식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상수 같은 경우 1 더하기 1 할 때 그냥 우리는 수학할 때는 1 더하기 1 쓰지만 엑셀에서는 는을 쓰고서 1 더하기 1을 해야 되겠죠.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상수 1, 는 1 더하기 더하기가 연산자죠. 연산자 더하기 상수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수식에 문자열이 사용될 때는 큰 따옴표로 묶는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함수나 수식에서는 문자열이 사용될 때는 큰 따옴표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수식이 입력된 셀은 계산 결과를 표시한다. 수식이 입력된 셀은 계산 결과만 나오는 거죠. 수식 입력줄에 입력한 수식이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수식의 F9를 보면 수식의 결과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컨트롤 물결을 누르게 되면 입력된 수식 전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연산자의 종류에는 산술연산자가 있는데요. 산술연산자는 곱하기, 나누기, 더하기, 빼기, 그리고 백분율과 지수까지 표현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. 비교연산자는 값을 비교하는 거죠. 참과 거짓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는 비교연산자인 같음, 그리고 같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. 그 다음에 작거나 같음, 이하가 되겠죠. 이하. 작거나 거나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크거나 같음, 이거는 이상이 되겠죠. 작음은 미만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크다는 초과가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는 이 말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문제에서 나오는 이 유형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문자열을 연결할 때 연산자는 앰퍼샌드로 해서 문자열을 서로 연결할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참조 연산자는 참조할 셀 영역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라는 거죠. 그래서 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셀을 선택을 지정을 할 때라고 하는 거고요. 쉼표는 연속적이지 않은 셀들을 지정을 할 때 쉼표를 쓰는 거죠. 그럼 요거하고 요거 다른 점은 어떤 거냐? 우리가 함수로 선택을 해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. 는 쓰고요. 예를 들어서 sum이라는 함수를 쓸 때 sum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때 자, 연속적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A1셀부터 해서 콜론 해서 A5셀까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연속적인 셀을 쓸 때는 이게 콜론을 쓴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면 쉼표를 쓸 때는 어떻게 하느냐? 인수를 똑같이 sum인데 이때는 예를 들면 1, 2, 3, 4, 5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, 인수들을 더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콤마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쉼표는 이럴 때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. 공백은 두 범위가 교차하는 셀 영역을 지정을 할 때 공백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셀 참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셀의 주소를 가지고 사용하는 걸 셀 주소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? 셀 참조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 상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셀이 변경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자동으로 바뀌는 것, 자동으로 셀이 변경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그래서 우리가 주소를 쓸 때는 A3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럼 이런 경우는 상대 참조이기 때문에 자동 채우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A4, A5, A6 이런 식으로 계속 변경이 될 수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. 자동 채우기 할 때. 그다음에 절대 참조라고 하는 것은 상대 참조와 다르게 셀 주소가 변경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얘는 셀이 고정시키고자 할 때, 특정 셀을 고정시키고자 할 때 절대 참조를 쓰는 건데 이 절대 참조는 바로
A 달러 A 달러 1이라고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죠. 그럼 이 경우는 아무리 자동 채우기를 해도 이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해되셨나요? 자, 그 다음에 혼합 참조가 있는데요. 혼합 참조는 행과 열값 중에 한쪽만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열이 고정된 거죠. 달러 A니까 열이 고정된 거.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행이 고정된 거죠. 달러 1이니까 행이 고정된 거. 그래서 이거는 열 고정, 이거는 행 고정, 혼합 주소가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F4를 눌러서 이런 참조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. 그러면 어떠한 값을 절대 주소로 하고 싶다 그러면 절대 참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F4를 누르게 되죠. 그래서 F4를 누르면 절대 참조인데 절대 참조에서 그 다음 누르게 되면 행고정 혼합 참조가 나오는 거고요. 그 다음 누르게 되면 다시 한번 F4를 누르면 열고정 혼합 참조가 되고요. 다시 누르면 상대 참조로. 그래서 이것이 순환되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. 이렇게 돌아가면서. 자, 그래서 F4를 누르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참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바로 시트 간의 3차원 참조라든가 자, 이 부분에 대한 거라든가 통합 문서 간의 셀 참조하는 이 부분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.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고 가셔야 됩니다.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시험에 종종 많이 나오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기억해 두시고 알아두셔야 되는 거 하고요. 자,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죠. 시트의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로 연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느낌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. 시트 이름과 셀 주소 사이에는 느낌표로 연결하고 시트 이름에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 간접 인용 부호인 작은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시트 이름이 이렇게 있죠. 시트 이름이 빠져 있네요. 시트 1이라고 하는 게 빠졌네요. 시트 1 느낌표 그러고 바로 셀 주소 A3 이렇게 쓰는 거죠. 여기에 지금 만약에 이걸 정확하게 한다면 여기에 1이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죠. 1이나 숫자가 있어야겠죠. 시트의 이름이 지금 시트의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. 자, 그 다음에 연속으로 나열된 시트 같은 셀 주소를 참조할 경우 3차원 참조를 할 때는 셀 주소를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. 셀 주소는 어떻게 한 번만 입력하면 된다 했습니다. sum 그랬죠. sum 시트 1에서 시트 4까지 A10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더한다. 그럼 시트 1에 있는 A10, 시트 2에 있는 A10, 시트 3에 있는 A10, 시트 4에 있는 A10을 전부 다 더한다라는 얘기죠. 이해되셨나요? 자, 그리고 그럴 때 쓰는 방법이 시트 1 콜론 아까 콜론으로 구분한다겠죠? 콜론 시트 4 느낌표 시트의 이름과 셀 주소를 구분할 때는 느낌표로 한다겠으니까 느낌표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셨나요? 자, 이 부분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나요? 시트 1 느낌표 A10 콤마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. 이렇게 해서 A10부터 해서 시트 2, 시트 3, 시트 4 계속 A10 해서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. 결과는 같게 나오겠죠. 근데 사용은 이게 더 편하겠죠. 자,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다. 그리고 sum, average, counter 그다음에 이거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거죠. stdv는 표준 편차를 말하는 겁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배열 함수에는 3차원 참조를 사용할 수 없다. 왜 그런가요? 배열 함수는 각각 그것들을 서로 곱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곱하거나 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안 된다. 같은 시트에서는 가능하지만 3차원 참조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통합문서 간의 셀 참조는 어떻게 표현하냐? 통합문서의 이름을 뭘로? 대괄호로 묶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. 나머지는 이 부분과 같죠. 그 다음에 공백이 경로를 표시할 때는 따옴표로 묶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, C 드라이브에 있는 매출 상품이라고 하는 통합 문서가 있는데 그 통합 문서에 시트 3번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걸 이와 같이 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. 이해되셨죠? 자,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름 정의. 셀 주소를 대신해서 직접 셀 이름을 사용하여 수식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뭐다? 이름 정의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A1셀부터 A10까지 있는 이 셀 범위를
예를 들어서 범위를 잡은 다음에 이름 상자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그것이 이름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셀 범위를 설정한 후에 이름 상자에 작성할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게 이름 정의가 된다라는 얘기죠. 그럼 이 이름 정의는 어디에?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정의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단축키인 컨트롤 F3을 눌러서 이름 관리자를 가지고 실행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 확인하시면 되겠죠. 컨트롤 F3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이름 정의할 때 반드시 문자로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문자 말고 밑줄이나 역슬래시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. 그 외에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중요합니다. 숫자만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셀 주소 형식으로 사용할 수 없다. 이것도 알아둬야겠죠. 자, 그 다음에 최대 255자까지 지정할 수 있고 대소문자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 상수나 수식에도 이름을 지정할 수 있고 동일한 범위 혹은 동일한 통합문서에 중복된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. 중복된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겠죠. 자,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가 적용된다. 이름 정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고정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이름을 지정한 후에 지정된 이름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. 이름 관리자에서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공백으로 이름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다. 공백을 이름의 일부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류 메시지. 엑셀에서 나오는 오류 메시지를 잘 이해하면 아주 상당히 엑셀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, 이게 시험에서 지문에 종종 잘 나옵니다.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. 샵샵샵이라고 나오는 것은 셀의 길이가 셀보다 데이터가 더 길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. 셀이 너비가 좁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. 그다음 div 0 느낌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? 0으로 어떤 값을 나누니까 오류가 난 거죠. 0으로 나누면 무조건 0이잖아요. 그러니까 잘못 나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할 때 나타나는 거고요.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 잘못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. ref는 유효하지 않은 값을 넣었을 때라고 하는 거고요. num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. 수식이나 함수에 잘못된 숫자 값이 포함된 경우에 나타나거나 수식의 결과가 너무 크거나 작은 숫자라서 엑셀에서 표시할 수 없는 경우, 이러한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숫자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num이라고 하는 바로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. value라고 하는 것은 수식이나 잘못된 인수의 피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참조하는 셀이 잘못되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 value라고 하는 값입니다. 예를 들면 어떠한 문자하고 숫자를 곱하거나 더하는 거는 안 되겠죠.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메시지가 나타납니다. 그 다음에 na는 함수나 수식에 사용할 수 없는 값을 지정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null이라고 하는 것은 교차하지 않는 두 영역의 교점을 지정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오류 메시지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수식의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알아봤는데요. 중요한 것은 3차원 참조, 시트 간의 3차원 참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 건지, 그 시트의 이름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 건지, 통합 문서 간의 셀 참조하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. 자, 그 부분들 잘 알아두시고요. 이름 정의에 대한 내용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. 오류 메시지에 대한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